여러분은 창의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국어사전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줄곧 몰두하다 보면 독창적인 생각이 떠오르죠. 그런데 창의력은 과학의 영역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1972년 영국 에든버러 공항, 중년의 한국인 과학자가 내립니다. 그의 품에서는 생쥐의 난자가 배양되고 있었죠. 거기에 생쥐의 난자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키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현미경으로 관찰도 그러는데 이걸 가지고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자체가 굉장히 이런 연구의 제한사항이죠. 그런데 그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이렇게 미세한 유리관을 뽑아가지고요. 그 한쪽을 오일 같은 걸 넣으면 딱 막히고 그 가운데다가 미디어를 넣고 그 아주 미세 파이펫을 뽑아서 난자를 그 속에다 넣고 양쪽을 딱 오일로 막아놓으면 가운데가 이렇게 진공이고 해서 이게 흔들리지가 않잖아요. 그것을 조스 메소드, 조의 방법이라고 한때는 유명했답니다. 기존의 배양 접시 대신 미세관을 이용한 방식은 원거리 수송을 가능하게 만든 혁신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에서 에딘버러 대학을 영국에서 갈 때 여기다 주머니에 넣고 체온이니까 딱 좋잖아요. 온도도 37.5도로 맞고 그래서 에딘버러 공항에 내려서 시험관에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핵막 붕괴가 진행돼 가지고 이게 성숙되는 그런 과정인 걸 보고 영국 교수도 깜짝 놀랐다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벌써 50여 년 전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걸까요? 난자를 배양한 난자를 뭐 이렇게 저 배양 접시에 넣어가지고 그다음에 파라핀 오일 가득 채워가지고 그 배양액 방울을 떼서 그 안에 난자 같은 걸 이렇게 넣거든요. 그래서 그 정원기 속에 넣어서 37도 온도에 맞추고 뭐 탄산가스 공급하고 뭐 산소 공급하고 어쩌고 복잡해요. 배양하는 시설이. 근데 그런 걸 극복을 해가지고 솜을 싸가지고 몸에 붙여서 이게 체온을 유지해야 되니까 캠브리지 에딘버러까지 가가지고 거기 가서 그 다음 날인가 그 친구한테 가가지고 내 난다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걸 배웠더니 그 전부 성장을 했어요. 조완규는 이미 창의적 연구로 유명했습니다. 미세관 배양법을 개발하기 3년 전 박사 논문도 기상천외한 발상이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제일 그래도 그 연구하면서 외국 사람들한테 내 큰소리 딸짱 주시던 거는 배양액이 비싸니까 그걸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주일나면 주의 안전방에서 주의 안에 장막 안에 액체 있지 않아요? 액체에 대한 도성에 대한 걸 내가 쭉 조사해 봤다고. 그랬더니 배양액보다 훨씬 더 나아, 성분이. 그래서 희은지 생쥐를 미성숙 난자를 끄집어내가지고 이 안에다가 안전망에 넣거든. 넣어가지고 하는 그 실험이 굉장히 성과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뭐 세계 초유지, 뭐 처음이지. 안전망에 그 미성난자 넣어가지고 배양한 건 처음이에요. 조완규는 또한 미국 발생생물학 교과서에 실린 매우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다. 난자의 성숙이 가역적으로 억제될 수 있다는 연구였습니다. 가역적이란 말은 이런 A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B라는 사건으로 이렇게 이행될 때 A라는 사건을 차단하는 물질을 처리하면 여기서 땀 좀 멈추는 거죠. 그러다가 이 물질을 없애게 되면은 계속 그 방향이 진행돼서 A에서 B로 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핵막이 붕괴되는 자발적인 현상을 화학물질에 의해서 정지시켰다가 푸는 그런 실험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시험관 베이비의 연구를 할 때 이런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연구라고 하는 건 창의성이 없어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으면 나는 뭐 남에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나. 그러니까 창의적인 생각에 대한 거는 꽤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내가
대학에 있으면서 보직을 안 맡고 연구만 했으면 꽤 노벨상 탔을 거예요. 중간에 보직을만 동연히 연구를 못하게 돼서 중간 아깝게 됐어. 90대의 나이에도 창의성을 놓지 않고 있는 조완규. 대학 보직을 마느라 연구를 계속할 수 없었지만 그는 노벨상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해냅니다. 바로 국제 백신 연구소를 한국에 유치한 일입니다. 국제 백신 연구소는 저개발국 어린이들을 콜레라, 결핵, 말라리아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중국, 베트남, 태국 등 6개국과 유치 경합을 벌인 끝에 1994년 우리나라가 본부를 유치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 중심에 조완규 국제백신연구소 유치위원장이 있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에서 만들어지는 백신이라고 하는 생명과학의 최종 산물이거든. 그래서 유치하면 우리나라의 생명과학이 크게 발전할 것이다. 김영삼 대통령도 말씀드렸지. 대통령께서 그동안 우리 여러 나라 도움을 받아서 이만큼 성장을 했으면 이제 은혜 갚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치하자. 보통 우리가 제약산업에서 일종의 백신 같은 블록버스터 약물을 만드는 데는 10년에 1조가 걸린다고, 1조가 소요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 뜻은 백신을 만드는 것도 어렵지만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고 할 수가 있죠. 국제백신연구소는 그러한 측면에서 백신 개발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개도국이나 여러 경제적 상황이 안 좋은 국가에게 백신을 저가로 공급하는 데 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은 이 조완규 박사님의 해안 덕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울대학교 부지에 세워진 5,000평 규모의 국제백신연구소. 대표적인 성과는 2,000원짜리 먹는 콜레라 백신입니다. 이곳에서 만든 백신들은 매일 1만 6천 명이 생명을 잃고 있는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의 빛이 되고 있습니다. IVI is truly Korea's gift to the health of the world's children. 나는 그 연구소를 이렇게 유치하고 난 뒤에 그 성과를 보면서 참 보람을 느껴요. 뿌듯하고. 창의적인 연구로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제백신연구소를 유치해 한국의 생명공학 발전과 국제사회 공헌을 가져온 조완규. 우리의 위대한 오늘을 만든 과학기술 유공자입니다.